안녕하세요. 1월 30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17,000명대라고 합니다. 17,500명대라고 하고요. 아무튼, 계속 이제 17,000명대, 10,000명 후반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오미크론에 따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277명, 전날보다 11명 줄었다고 하고요. 사망자 수 20명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 6,700명대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나마 코로나 확진자 수는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증가보다는 그저 급증은 하고 있죠. 반면 이제 위중증 환자 수랑 사망자 수는 또 반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될는지 아무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죠, 뭐 추가 변이가 나올지. 아무튼 오미크론까지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코로나 조금 다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된 긴축의 공포였죠. 그래도 메타버스 기차는 간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일단 뭐 작년부터 또 큰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고된 긴축, 지금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뭐 그리고 양적 긴축 쪽에 대한 부분에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 뭐 올해 뭐 금리 인상권 뭐 7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일단은 예고된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일단은 파장 자체가 상당히 큰 사항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하여튼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빅테크가 운전대 잡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82조 베팅이 테마에 불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삼성전자, LG이노텍, 뭐 수혜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 메타버스 코인에 올라타라 해서 지난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는 메타버스였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뭐 잘 아시다시피 그죠?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가리키는 유니버스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아무튼 올해 뭐 말씀드린 대로 페드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권 이슈가 있지만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해도 계속 좀 상승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올라탄 마이크로소프트 무엇을 노렸나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투자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반도체 비롯한 하드 업체도 지금 덜썩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 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LG이노텍이 수혜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LG이노텍 조금 많이 상승했다가 그죠, 글로벌 증시가 빠지면서 다시 하락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조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LG이노텍은 3D 입체 영상 구현을 위한 필수 부품 분야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LG이노텍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 MOU를 맺은 바 있어 핵심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며 LG이노텍의 수익성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메타버스 쪽에 대한 부분도 정부 지원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8%대 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속 조금 빠졌고요. 뭐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거래량 아무튼 공매도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그냥 5% 정도대 공매도 거래 비중 보이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개인이 조금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아무튼 금요일 날 정도에서 외국인 기관에서 일단 양 매수로 들어왔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전저점 부근대였죠. 32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죠, 일단 반등으로 21선 약간 위에서 종가상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LG이노텍에 대한 부분도 그죠, 전체적으로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수혜주라고 하고 또 아무튼 뭐 차트 부분상으로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21선 일단은 돌파는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굉장히 뭐 잘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인가 아무튼
최대 실적 나왔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권사들 목표가 뭐 40만 원 이상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권거래세 폐지론 재점화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죠 23년부터 주식 양도세 5천만 원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략 뭐 22% 25% 사이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이슈가 없으면 이제 23년부터 주식 양도세 5천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난주였죠.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 일단은 주식 양도세 부분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또 대선 공약을 내놨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뭐 개미들 한대는 그죠. 잃어도 세금이고 차익 내도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잃어도 세금 내고 차익을 내도 세금 내는 부분. 일단은 거래세, 정권 거래세 부분이랑 주식 양도세 부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문재인 정부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일단은 작년 초였나요? 재작년 초였나요?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현재는 대주주 양도세 확정 일정일에 직계 좀비 속 보유분 합산 금액이 한 종목 10억 원 이상이 되면 세금 대상자가 되는 사항인데요. 이에 윤석열 후보 정권 거래소는 유지를 하고 주식 양도세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동학 개미들 한대는 그죠. 물론 서로 또 의견이 다른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폐지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뭐 왜 그 이유냐고 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주주 큰 손들 그냥 빠져서 해외 정시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국내 정시는 또 부진할 겁니다. 그런 또 큰 틀에서 보면 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정권거래소 폐지가 유리하다고 하는 또 개인 투자자들 일단 소규모로 투자하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매수 매도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또 거래세 폐지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거래세 폐지가 주식 양도세 시행과 맞물릴 경우 개인의 독박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정 대표 거래세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개인들이 주식 양도세로 다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외국인 기관과 정권사가 수혜를 보는 구조에서 개인만 손해인 세제 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공매도 이슈 부분이랑 같이 뭔가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급락장에 뭐 최근에 글로벌 국내 증시 모두 또 급락했던 사항이었고요. 2600 초반대까지 내려왔던 사항. 공매도 공세라고 합니다. 1조 3천억 던진 이 종목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간 LG화학의 공매도 거래대금 대략 한 1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고요. 아무튼 뭐 그게 LG화학 쪽에 쏠린 부분, LG에너지솔루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카카오뱅크, 네이버, 우리 삼성 SDI, 크래프톤,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그죠. 카카오뱅크랑 약간 크래프톤 일단은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가 됩니다. 아무튼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뭐 호텔 신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국내 증시 모두 급락하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가 또 약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연휴 지나면 기간 물량까지 풀린다. 카카오 군단 주가 어디로 해서 지난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사항이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아까 크래프톤 등등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3일 카카오페이 3개월 의무 확약 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일에는 카카오뱅크가 또 불거지고 있고요. 2022년 1월 정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악몽의 달로 기억될 것 같다.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 그죠? 신라젠, 오스템, 우리 셀트리온 마찬가지
뭐 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악몽의 1월이었습니다. 이른바 1월 효과는 그냥 공포와 투매, 폭락이 지배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 카카오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죠. 카카오 51%, 카카오뱅크 57%, 카카오페이 마이너스 49%대 해서 고점 대비 낙폭을 크게 보였던 상황이었고요. 이번 설 연휴가 끝나면 맏형 카카오를 제외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기업 공개 시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을 주식을 일정 기간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공모주를 조금 더 우대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2월 3일 상장 3개월 차 카카오페이 주식 대략 222만 주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또 풀리면 말 그대로 또 악재 사항이고, 카카오뱅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6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유하겠다고 했던 약속했던 물량 매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공모가 아래에 있는 만큼 그나마 조금 덜 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하기에는 또 걸림돌이죠. 그래서 일단 크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약간 크래프톤 해서 위주로 아무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